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협조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쯤에는 바이러스에서도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주가 4월 1일부터 국내 여행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미 16개 대도시권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14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 의원들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찰스윤 회장의 제37대 회장 당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2,689명 늘어난 2,933만 642명, 사망자는 1,522명이 늘어 53만 2,1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169명이 늘어 172만 199명, 사망자는 117명이 늘어 4만 8,690명, 뉴저지 확진자는 3,815명이 늘어나 82만 6,632명, 사망자는 46명이 늘어 2만 3,81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185명이 늘어 29만 577명, 사망자는 4명이 늘어 7,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겠다던 계획을 60일 만에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협조하면 오는 독립기념일에는 바이러스에서도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째 되는 날인 11일 첫 황금 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 공급 목표를 취임 후 60일 이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100일보다 40일 앞당긴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100일 이내에 미국에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당시 과장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취임 후 60일 이내에 1억 회분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주에 늦어도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충분한 양의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고 접종자를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취임 이후 100일 이내 학교 대면 수업 재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백신을 접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엔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고 기념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여전히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6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최근 발표에서 7월 1일까지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59만 8,523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발표보다 약 2만 2천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구소는 일부 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바이러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8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주는 팬데믹 시작 이래 이동성이 가장 컸던 한 주라면서 이것은 22개 주가 코로나 이전 기간 대비 10% 이내 수준의 이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측 모델은 3가지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졌습니다. 7월 1일까지 향후 90일 동안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는데 가장 현실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기에 95% 마스크를 착용했을 땐 이때까지의 사망자가 58만 4,943명으로 다소 줄어듭니다. 연구팀은 조기 방역 지침의 해제가 지속된다면 백신 접종 규모 확대와 계절성 독감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쉽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예방과 증증 악화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3상 임상에서 노바백스의 효과는 96.4%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진행된 3단계 임상시험에서 변이가 이뤄지지 않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96.4%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도 8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에는 그 수치가 55.4%로 떨어졌다는 이상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바백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에서 감염자의 상태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까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100%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자사 백신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11일 제약사 화이자는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올해 최대 24억 회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애초 목표한 양보다 20% 많은 23억에서 24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라 CEO는 4분기까지 백신 생산 속도가 연간 30억 회분에 달하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달 말까지는 미국에 백신 1억 2천만 회분을 공급하는 계획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일 유타주에서 기저질환도 없던 30대 여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 후 심장이 뛰고 구토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유타주 오그던에서 39살 카시디 커릴이라는 여성이 지난달 1일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한 후 나흘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릴은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근무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릴은 처음 백신을 맞았을 때는 팔이 쓰라린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 반응을 겪지 않았고 부모에게도 어서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할 정도였지만 2차 접종 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엘프리드 홀리에 따르면 커릴은 2차 접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고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커릴은 혈액 검사를 받았고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커릴은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인터마운틴 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30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수석검시관 에릭 크리스텐센은 부검으로 백신이 사망 원인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서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백신을 직접 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커릴에게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아나필락시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텐센은 백신이나 다른 치료를 위해 몸에 뭔가를 주입하면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가 국내 여행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4월 1일부터는 타주에서 오는 여행자는 2주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미국 내 지역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모든 국내 여행자에 대해서는 2주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4월 1일부터 타주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미국 내 여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해외에서 뉴욕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현행처럼 여행자 정보를 제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요커들이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면서도 단 국내 여행자라고 해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다면 즉시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0일 기준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은 2.77%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16개의 대도시권에서는 149%가 증가했는데 뉴욕에서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서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149%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체적인 혐오 범죄는 약 7% 감소한 것을 생각하면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대도시권 16개 지역 가운데 뉴욕에서의 혐오 범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 뉴욕에서 집계된 아시아계 대상의 혐오 범죄 3건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 833%가 급증했습니다. 뉴욕 이외에 클리블랜드와 보스턴, 필라델피아와 세너제이 등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노린 혐오 범죄가 많았습니다. 또 고발 사이트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과 일리노이 등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가 인종차별 고발 건수의 69%를 차지했습니다. 사례 가운데는 언어폭력이 가장 흔하게 발생했고 따돌림, 침뱉기 등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중국계가 41%로 가장 많았고 한국계와 베트남계, 필리핀계 등도 보고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준비 중인데 뉴욕주 의회 의원들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올바니의 더 타임스 유니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쿠오모 주지사의 여성 보좌관 한 명은 지난해 말 주지사가 자신을 관저로 불러놓고 셔츠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매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은 그 누구도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여성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헤베스카비 주지사 고문대행은 성명을 발표하고 주 정부의 기본 정책에 따라서 해당 여성에게 직접 주거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 올바니 경찰서는 뉴욕타임즈를 통해 경찰이 문제의 여성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까지 나서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의원들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AP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최소한 121명의 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쿠오모 주지사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65명은 민주당 의원들이고 56명은 공화당 의원입니다. 특히 상원의 3분의 2는 이미 사퇴를 요구했고 그중에는 상원의 첫 여성 민주당 원내대표인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이끄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37대 회장 당선 공고 기자회견을 갖고 찰스윤 후보의 당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2023년 4월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선관위는 단독 입후보한 찰스윤 후보가 온라인과 우편, 직접 투표로 474표의 지지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며 뉴욕 한인회 선거시행세 측 단독 입후보자 규정에 따라 찰스윤 후보를 제37대 회장 당선자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찰스윤 당선자는 37대 뉴욕 한인회를 이끌게 되며 임기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찰스윤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동포사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37대에서도 계속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합된 한인회, 단합된 한인사회로 움직이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면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토대로 앞으로 37대에서 계속 저희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찰스윤 회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안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 주 중에 뉴욕 한인회 회원 모집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내일 토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시계를 1시간 빠르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14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14일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서머타임 시작으로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표준시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 표준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뉴욕 및 인천공항 출발 도착 시간도 바뀌게 됩니다. 대한항공의 081편은 인천공항 출발 시간은 종전과 같은 오전 10시지만 JFK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082편의 경우 출발 시간이 정오에서 1시 50분으로 조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 222편은 한국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에서 9시 50분으로 1시간 빨라지고 귀국편인 221편의 JFK 출발 시간은 1시 55분으로 변경됩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11월 7일 해제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상황이 곧 레드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실내 영업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의 취약계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쯤 목표치인 200만 회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 다음 주쯤 레드 단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가 200회분 백신 접종 목표를 돌파하고 각 카운티의 감염률이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을 기록할 경우 가장 위험한 퍼플 단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레드 단계 진입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수용 인원의 25%까지 제한적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화관과 박물관,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도 25%의 수용 인원으로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실내 쇼핑몰과 소매 업체들의 실내 수용 인원을 정원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중서부 지역에는 역대급 눈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18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국은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대폭설이 내일부터 콜로라도, 와이오밍, 네브라스카주까지 세력을 확장해 주말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 폭풍으로 콜로라도주 덴버시에는 최소 30인치 이상의 눈이 예보됐고 지난 2003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설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설로 주행이 불가능해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연방 중소기업청 여성 기업국 관리를 지낸 한국계 시리킴이 5월 열리는 텍사스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한국의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민 왔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때때로 두세 가지 일을 했다며 희생과 노력, 회복력의 가치를 배운 곳이 바로 텍사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선에는 공화당 후보 11명과 민주당 후보 10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저지 교협회장 이정환 목사와 뉴저지 한인 목사회장 이휘철 목사 등 교계 대표들은 어제 20일 희망재단의 변종덕 이사장 등 20일 희망재단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상호 협력을 통해 뉴저지의 소외계층 한인들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20일 희망재단의 후원회원 가입 캠페인도 한인 교회들에 알려 협조를 구하기로 했고 20일 희망재단은 교계 측의 추천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목회자들을 1차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철우 뉴욕 한인교회 은퇴 목사가 미 동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 국가보훈처가 임명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미주 지역에서 약 50명의 애국지사 후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뉴욕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황기환, 염세우 애국지사들의 활약상을 찾아낸 장 목사의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검찰은 플러싱에 거주하는 정자 온슈타인 씨와 에릭 온슈타인 씨 부부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등 18개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과 2015년 미국의 식당과 바 등에서 일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한국에 낸 뒤 여성들을 모집해 퀸즈 아스토리아 스타이브센트의 한 주택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 여성들에게 항공비와 비자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0를 갚아야 한다며 여권을 빼앗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팁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